정말 짧고 강렬한 영상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얼마나 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세 사업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왜? 이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 이래요.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꼭 자식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시는 리더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 얘기가 사실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더욱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오신 리더님 두 분은요. 먼저 2SP 서현 리더님과 그 다음에 Q 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계시는 김정금 리더님께서 나오실 겁니다. 네, 첫 번째로 2SP 서현 리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SP 서현입니다. 저는 Y아메이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너 뭐해? 요즘 코로나인데 너 뭐하고 사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히 돈 벌고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냥 뭐 하면서 지낸다. 그냥 아직도 미술하고 그냥 이렇게 지낸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른 말로 저를 수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술과 계속 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주제로 항상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는 친구들과 스스로 각자의 주제를 가진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상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 단체 작업도 하고, 저거는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개원스리가라고 예술은 되게 주관적인 거지만 각자의 대표 작품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결국에 올라가서 저희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소소한 상금을 걸고 내기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몇백만 원까지 받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되게 기억되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 전시도 하고요. 이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다양한 곳에서 전시도 열면서 되게 재밌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들을 항상 보면서 함께 했었던 친구들인데 다 각가지 성격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작업을 했었는지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을 했었고, 정말 한 명 한 명 어떤 작업을 했었고 어떤 주제였고 이런 게 정말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공간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각자의 자기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공간은 지읒 다방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첫째 형아분이랑 이제 둘째 형아분이 한 분은 건축가시고 한 분은 일러스트 작가세요. 근데 이 두 분께서 놀이터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홍대 되게 뮤지션들과 이런 예술가들을 데리고서 되게 재미난 일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 옆에서 배우고 싶다 생각해서 무작정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만난 첫 번째 매니저 언니랑 정말 친하게 되었는데요. 이 언니한테서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많이 배워서 이 언니를 통해서 책 읽는 삶도 이렇게 책 읽는 것만으로도 예술을 표현할 수 있구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제가 좀 그러면은 음악 말고는 좀 미술과 좀 더 가깝게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하는 미술관이고 1층에는 작가들과 뭐 소소한 소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공간도 꾸며가면서 미술 작품도 하고, 그리고 또 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좀 내가 대표이고 싶다라는 생각, 제가 제 이름으로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밤에는 바를 하고 낮에는 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소소한 조그마한 콘서트 음악 공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현실적으로 이게 자영업이구나, 이런 게 사업이, 이런 게 장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좀 뭔가 술은 빼고 뭔가 작업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업실로만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 운영을 하던 와중에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책이 찾아왔어요. 우리 베스트셀러인 나를 바꿀 자유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스스로 큰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하는 기분. 안 해본 사람은 만 번을 설명해줘도 모른다라는 거를 보고서 이런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어느 순간부터가 공간을 왜 만들었는지 잃어버릴 정도로 원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고만 정말 치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서 어떻게 보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또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웠는데요. 뭔가 이분들이 있다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공간에 가든 이분들이 나타나면 사업의 장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공간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어떤 삶을 공유하고 어떤 가치를 전할까가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 공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메이를 보면서 많은 리더님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분들이 나타나시면 항상 사업의 장으로 열렸다가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고향의 순간들을 전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족여행을 갔었던 사진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달성을 하셔가지고 삿포로 가족여행을 갔었을 때요. 이때 아메이 여행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르골을 보고서도 아메이 리더님과 뭐 저희 부모님의 역사라던가 아메이를 어떻게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런 그림으로 보일 정도로 오르골 조차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가족여행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문화를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떤 걸 보여주고 저는 어떤 걸 기획하고 제안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뭐해?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 아메이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뭔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향의 순간이라고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제 시드니 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여행에서 제가 또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앞으로 더 기대되는 아메이를 통해서 더 행복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너무 좋은 자극을 주시는 저희 김정금 스폰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금입니다. 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죠? 우리 딸을, 저희 큰딸인데요. 보면은 모두가 빵틀의 빵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닮았습니다. 성격 또한 둘이 많이 닮아서 가끔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사이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저는 늦은 나이에 50이 넘어서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늦게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 2세들이 요즘 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이거는 박안서 선생님의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이 제목은 박안서 선생님께서는 40살이 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작가로 등단하셨고요. 또 이 그림은 모네의 작품 수련인데 모네가 건강했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백내장이 걸려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게 되고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의 눈이 점차 나빠질 때까지 나빠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던 그런 열정의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저는 20대 후반부터 아메이를 시작할 때까지 시작하면서까지 50살이 넘어서까지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처럼 아이들한테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그들이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제가 그 중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만 꿨지 좋은 선생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 우리 여자들이라면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젊었을 때 아름다움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드리 헵번의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 나이 든 모습,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했었고 이렇게 닮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니어들이 요즘 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우연히 102살의 할머니를 봤어요. 이분이 지금도 102살인데 수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판을 두드리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두드리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수필을 쓰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봤더니 이분은 반세기를 전쟁 속에서 사셨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내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시골 강원도 간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를 도전했던 삶에 도전했었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싸우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걸스카우트를 처음으로 창단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는 그런 단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이름도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102살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정말 102살인데 굉장히 정정하시고요. 아름다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네가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 너의 주위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도 이 시의 구절에 보고서 본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들은 무엇인가 한 단어에 본인의 삶에 이런 걸 봤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분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이게 우리 김일두 그러면 오영옥 리더의 금원식인데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감동받았던 부분이 저 드레스였어요. 저 드레스를 택하신 이유는 하얀 드레스를 택하실까 했다가 저 드레스를 택한 이유는 50년간 김일두 리더님과 살아오시면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이 옷 속에 좋은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의도 있었고 그래서 내 이 옷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옷을 입으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김옥나 여사님조차도 보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열정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사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모두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어차피 선사시대부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어차피 변해왔었고 앞으로도 변할 거고 그럴 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더 도전적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정도 성숙한 열정과 성숙하지 못한 열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숙하지 못한 열정은 히틀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성숙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저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속에서 저의 스폰서님이신 김민기 리더님과 건수미 리더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저는 좀 밥도 편식을 하듯이 저도 좀 이렇게 책을 편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나의 사상이 너무나 그냥 확고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나만 숨기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책을 이렇게 권해주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저희에게 얘기해주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얼마 전 권수미 리더님께서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라는 책을 탁월한 사회 시선을 다시 읽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도 스폰서가 좀 통하고 싶어서 저도 다시 이 책을 잡았어요. 이 책을 잡았는데 이 최진석 교수님은 항상 우리가 경계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경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옳을 수가 있고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고 좀 많은 걸 포용할 수 있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책을 읽는 가운데서 선진문화에 가는 게 좀 꽂혔어요. 선진문화에 가는 게 꽂혔는데 이 선진문화나 가는 무엇이냐.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졌을 때 서양 문물에 영국에 졌을 때 과연 우리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무기를 어떻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재정비하고 문화와 그다음에 철학과 이런 사상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이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도 또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망했을 때 그 전이구나. 그 전에 일본이 다시 한번 계획이 일어났을 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읽으면서 제가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김구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백범일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거대하게 이제 제가 다가가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의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면서 바로 이 아메이가 바로 이런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리치 회장님과 제 회장님께서 처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세제로 이렇게 LOC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LOC를 만드는 데서 그냥 얼마나 잘 팔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까라기보다는 이런 제품을 하나를 만들 때 어떤 가치와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면서 저는 리치 회장님의 이 책에서 우리 회사는 자연분해성이고 고농축이고 그리고 용기는 분해되고 그래서 밀랍으로 대해서 자연으로 그 우유값보다 더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파괴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 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뿐이었다.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렇게 굽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상당히 저도 제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계속 살아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유지하고 간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 말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엔이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살아가 보니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을 상을 수여했다. 저는 바로 이 책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의 창업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아메이가 바로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농장 하나에만도 이게 전 세계에 농장이 4개 정도의 직접 농장 C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다 나오는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본사에 다녀왔었는데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 굴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 정말 저기 강에도 다녀왔어요. 우리 딸 둘하고 같이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1급수 물이라는 거, 세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1급수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바로 이런 아까 앞에처럼 그런 좋은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든 유트리라이트도 이분도 이런 앞에서 말했던 그 열정적으로 살았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 성숙한 열정을 성숙한 열정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도 1920년대에 바로 이런 식물 영양소를 연구를 하고 계셨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구하면서 비타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최고의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고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셈보고 2세로 넘어가서 셀렌보그 박사님께서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철학들을 보면서 이런 선진 문화 속에 내가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많은 자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두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저는 이 말에 한국에 이런 부자들이 있겠죠. 많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있지만 적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에이다라는 그 도시 하나를 예술의 그 신이라 그러나요?
새로운 그 신인들에게, 신인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거길 문화의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서 어린이 병원을 지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병원에 올 때 부모님이 같이 올 때 묵을 수 있는 장소를 필요하니까 호텔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내 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도시가 함께 잘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더니요. 우리 코로나 사피엔스를 찾아서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기술력이 있지만 좋은 기술력이 있지만 그 기술력을 어떻게 기술력은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판로가 열리지 않는 곳에 바로 이거 어떻게 하면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메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00개가 넘는 회사, 그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108개나 넘는 그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의 아메이의 또 그 원재료와 기술력과 합해서 이들의 기술력이 합해서 콜라보를 돼서 이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상생하는 회사, 되게 멋진 회사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멋진 회사와 함께 1000가지가 넘는 이런 회사의 제품들을 나부터 잘 쓰고 나부터 잘 쓰면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함께 쓰면서 그러면서 내 가족의 찬스 또는 누군가의 찬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이 되게 많이 프로모션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 프로모션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프로모션이 나올 때 우리 팀들하고 내가 옆에 있는 지인들과 내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고 더 저렴하게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팀들과 함께 이렇게 몸을 만들고 저는 이때 함께 도전을 했었는데 제가 없었어요. 프로필 사진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팀들이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신랑이 그때 병원에 들어갔었는데요. 병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팀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또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우리 팀들이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60대까지 넘어가는 팀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우리 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 팀들의 이 매력을 우리 팀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럴 때 우리 그렇지만 또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저는 너무 젊어서 좋았고요. 그 스폰서님들이 그 젊음을 통해서 그 미래에 미리 제시해주고 우리 팀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되게 감사했었어요. 감사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화장품을 제가 올린 이유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스킨 뉴트리션, 스킨 케어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영양을 넣어주는 이것이 비건 화장품이 그러니까 아메이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이 화장품은 또 비건 화장품이라는데 우리 이 비건 화장품에 더 기대하고 우리 팀들이 더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제 2세들이에요. 아까 60이 넘고 50이 넘고 이런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넘고 30대가 넘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조인이 되고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팀에 이렇게 또 캐릭터를 잘 그리는 또 2세가 있어요. 저 끝에 강아지 단발머리에 강아지를 이렇게 있는 이 친구가 이 리더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에요. 우리 2세들이 이렇게 각자 보는데 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각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앞에 그 제품을 훨씬 더 지금 이 제품에 굉장히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하면서 이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얼마나 이 제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업에 그리고 이런 철학을 또 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 2세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요즘 와서 가슴이 뛰어요. 이 2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만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놀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2세들에게 이렇게 경영 철학을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전 목표보다도
비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도 나에게 비전이 없으면 그 목표도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는데, 저는 이 놀다라는 우리 2세들을 통하여서 목표보다도 비전이 먼저 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둘째 딸인데요. 우리 둘째 딸이, 그리고 이곳에서 그 옆에 있는 우리 리더님의 아들은 피아노를 치고, 또 우리 딸은 기타를 치면서 싱어송라이터인데,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요. 밑에 있는 OSR일 때 이렇게 제 조카인데요, 색소폰을 불렀어요. 색소폰을 부르는 그런 무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면서 본인들의 또 꿈도 하나하나씩 또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 아까 그 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소연 리더가 우리 진 리더에게 우리가 좀 더 우리 가족이 먼저, 이렇게 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 좀 더 도전?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이런 자극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족 미팅이에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꿈을 날릴 수 있는 가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리 딸이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모두가 사람을 만나지 못한데 모두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원테이블에서 자기의 지인들을 부르면서 현지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똑같은 메뉴지만 똑같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에게 STP도 하고 와이도 하면서 이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1세부터 2세까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아까 나의 소원 김구 선생님의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 텐데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곳에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함께 간다면 우리 애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꿈을 이루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꿈을 갖고 함께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김구 선생님의 얘기까지 정말 리더님의 솔직하고 정말 정성스러운 사업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